안녕하세요. 2022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2022년 9월달 실전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출제 경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대신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문제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럽의 생명보험의 역사, 우리가 이제 근대 역사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역사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보험의 역사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근대나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럽의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저기 보시면은 우리 톤틴 연금은 어디서 시작이 됐죠? 프랑스가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톤틴 연금, 우리가 종신보험의 시초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톤틴 그러면 이탈리아, 그 다음에 종신연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나 우리가 하층민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일종의 종교적 기금단체, 종교적 기금 우리가 기억하시죠? 종교적 기금 뭐였습니까? 콜레기아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콜레기아.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우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인의 사망을 우리가 피보험자로 할 경우에, 그래서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장계약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뭐죠? 기억해 보시면 뭐죠? 네, 첫 번째는 만 15세 미만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신박약자 또는 심신상실자를 대상으로 한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장계약에서 우리가 사망보장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거는 우리가 만 1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만 15세 미만자는 무조건 무효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 17세니까 당연히 이거는 무효 대상이 아니니까 정답은 1번인데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심신상실자는 무조건 안 됩니다. 심신상실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심신박약자 중에는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신박약자의 경우는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단체보험 가입할 때 우리가 단체보험 가입할 때 타인의 우리가 동의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하셔야 될 거, 만 15세 미만자는 반드시 무조건 만 15세 미만자는 피보험자로 했을 경우에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도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신신박약자의 경우에 한해서는 단체보험에서 의사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는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 표에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망으로 인정하고 추정해주는 제도가 있죠. 이런 경우는 사망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일반 실종인 경우에는 5년. 중요합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실종인 경우에는 5년. 그러니까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를 우리가 일반 실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 실종이라고 하는 거. 일반 실종에 대치되는 개념이니까 특별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1년간입니다.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마찬가지로 법원이 사망으로 보는 것, 사망으로 추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런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일반 실종일 경우에는 5년, 그 다음에 특별 실종인 경우에는 1년. 누가 선고한다고요?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 기일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우리가 보험금 지급 기일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험금 달라고 요청하면 서류를 구비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접수를 하면 3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 어떤 뭐 해외에 있거나 분쟁 조정 신청이 있거나 아니면 형사 조사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60영업일이라고 하는 것조차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분쟁 조정 신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정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60영업일이 아니라 지급 기일을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금 지급 기일은 우리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 이내,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분쟁 조정 신청이나 아니면 형사 조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있을 경우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지급 기일을 정하지 않는다. 60일도 아니고요. 30일도 아닙니다. 영업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고지 의무가 우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라고 하죠. 사전에 우리가 알려야 되는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자 돌립니다. 지자, 무효가 아니라 취소가 아니라 해지가 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리가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으니까 2년하고 3년 사이에는 반드시 해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라고요? 우리가 해지할 수 없는 경우,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 3년이 지난 경우, 그 다음에 사실대로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뭐라고요? 우리가 해지할 수 없다. 그 대신에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우리 계약의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계약이 해지됐는데 반드시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돼요. 해지 환급금을 수령한 후에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 내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가지고 계약이 해지됐을 때 우리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3년 이내에 우리가 보험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데 보험금, 우리가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됩니다.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부활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우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해지해서 부활할 때는요. 우리가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활도 동일한 계약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계약 과정이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가입을 해야 돼요. 부활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신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틀린 내용입니다. 신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시겠죠? 동일하게 적용한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이 해지됐다가 새롭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일한 프로세스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약관의 해석. 약관의 해석은 우리가 어떤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험회사가 계약자 일일이 다 똑같은 어떤 규정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 맞춰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청약서라고 하는 거, 청약서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계약자들에게 부합성, 뭐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 계약을 드시고, 여러분들이 이 계약에 대해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에 가입하지 마시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부합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게 따라 작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서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합성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계약자에게 동일하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왜냐하면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관에 따라서 약관에 대해서 우리가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은 가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계약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야 되기도 하고요. 반드시 만약에 어떤 규정이 없을 때는 약관의 해석에 어떤 해석의 원칙이나 기준이 없을 때는 누구한테 유리해야 된다고요? 예, 약자인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약자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언더라이팅 시 우리가 고려 대상, 우리가 언더라이팅에 대해서도 꼭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설명으로 틀린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그 첫 번째 보면 피보험자의 직업에 대해서는 업계 표준 직업 분류, 등급표에 따라서 위험 등급을 구분하는 거,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우리가 업계 표준 직업, 환경, 이런 것들이 다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 언더라이팅이라고 안 하고 환경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체, 성별, 체격, 이런 현재 병증이나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하는 것을 우리가 신체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 환경 및 소득 수준에 적정한지를 보는 것을 우리가 재정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환경적 언더라이팅, 도덕적 언더라이팅, 신체적 언더라이팅, 그 다음에 재정적 언더라이팅,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도 있고요. 이 도덕적 언더라이팅을 고르는 문제, 그 다음에 신체적 언더라이팅을 고르는 문제, 그 다음에 재정적 언더라이팅을 골라내는 문제들이 어떤 내용들을 정의를 설명하고요. 정의를 설명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언더라이팅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그런 언더라이팅에 대한 그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가입, 이거 뭐예요? 사기죠, 사기. 그죠? 사기잖아요. 죽은 사람을 보험으로 가입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 사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 후에 사고 일자를 조작, 변경하는 거 다 뭡니까? 사기죠. 그래서 사기적인 보험 계약의 체결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사기의 유형에 대해서도 좀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고의적인 유발을 일으키는 건지 아니면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건지 아니면은 사기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건지 여러분들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편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그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편에서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1번부터 9번까지 설명한 거 외에 지금 나오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서 나오는데요. 자살 예방 관련해서는 2개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 대표적으로 이 자살 예방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이제 자살 예방 센터였는데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주관을 하고요.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다 여기서 운영한다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떤 생명보험 회사나 생명보험 회사들이 연합해서 만든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명보험위원회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몇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농약 어떤 그런 처리함을 보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명보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보고 듣고 말하기처럼 일반적인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어디서 한다고요? 예, 생명보험 존중 희망재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고르는 문제니까 1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개발하여 보급하였다가 아니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편 문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범위는 좀 넓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삼지선다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좀 드리면서 1편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